여당도 야당만큼이나 복잡합니다. 어제 KBS가 여론조사했는데 진박 마케팅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저희가 하나하나 숫자를 보여드리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담희 기자. 자, 대구 동을 유승민, 이재만 어떻습니까?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대구 지역에서 이제 진박 마케팅을 점화를 시켰지만 유승민 의원에게는 통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20%가 넘게 차이가 나서요. 지금 유승민 의원이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승리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야당에서 대구에서 의석을 하나 낼 수 있을까요? 김부겸, 김문수 이것도 역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김부겸 전 의원도 지금 대구에서 한 번도 이제 야당 후보가 선출된 적이 없는데 20%포인트 넘게 역시 또 김부겸 전 의원이 김문수 전 도지사를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박 마케팅 지금 이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이라고 불리는 최경환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야, 이렇게 선거가 치르면 최경환 의원 굉장히 불리해질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인지 그 내용 저희가 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있으면요, 참 아슬아슬합니다. 아이고, 저 어른이 좀 저러다가 혹시 우시면 어떡하나 싶어서 참 우리라도 참 상점 도와야 될 텐데. 특정 지역에 특정인들이 가서 선거 사무소 개소식이라든지 축사하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 내라도 국회에 들어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하고 나와서 쫓아다니는데 진박이니 뭐니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내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노인들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계파의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사람들은 안 가야 합니다. 자, MB의 남자였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 2인자로 통했던 이재호 의원. 그동안 좀 침묵을 하고 있다가 최경환 의원을 향해서 한침 날렸네요. 그 자리에 혹시 최경환 의원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최고중진연석회의인데 4선 이상 참석이 가능한 회의입니다. 네. 삼선 의원인 최경환 의원은 저 회의에 참석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저 회의 저렇게 직격탄을 날릴 때 옆자리에 있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잖아요. 그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최경환, 이재호 옆자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 옆자리인데요. 저 이재호 의원은 저 계속 딴 곳을 바라보고 있고 뭔가 지금은 또 최경환 의원이 다른 의원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분이 전혀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이재호 의원 혼자서 뭔가 좀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 자리는 원래 이제 이동식 자리도 아니고 늘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는 곳이잖아요. 5선의 이재호 의원, 3선의 최경환 의원, MB의 남자, 박근혜의 남자 이 두 사람 딱 옆자리에 배치해놨네요. 대화가 없는 장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재호 의원 비판을 들어서지 않았을까요? 또 그 회의 이후에 바로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좀 서먹서먹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 기억하시지만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 유명한 사람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의 손녀이기도 한데 선거운동을 하는데 송파사랑, 나라사랑, 가족사진이 한참 붙었네요. 그런데요, 궁금한 게요, 삼둥이 대한민국 만세는 어디 갔지? 라는 궁금증이 많이 드실 겁니다. 오히려 더 가장 인기 있는 그 손주들은 좀 또 바로 선순환에 빠져서 이것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어린 아이까지 선거에 좀 활용하게 되면 좀 부담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글쎄요, 그런 비판이 당연히 따라 나올 걸 예상했기 때문에 저런 현수막을 쓴 것 같은데요. 21세기 첨단 시대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저렇게 현수막에 내걸고 내가 누구의 어머니고,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고 이렇게 인맥관계를 내세워서 자신을 홍보하는 방법, 아직까지도 먹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자, 맨 위에 김좌진 장군, 그리고 가운데는 김두한 의원, 그리고 아들 송일국 씨까지 3대에 걸친, 4대군요. 4대에 그런데, 제가 지금 포인트를 하나 짚었는데, 대한민국 만세, 손주들 사진은 빠졌는데요. 보면은, 아까 새로 된 포스터를 보면은요, 손주들 사진은 안 넣었지만은, 대한민국 만세 보이시죠? 그 다음에 송파 만세 해서, 손주들 이름을 넣기는 했네요. 네. 자, 그러면요, 야당의 서영교 의원은 현수막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사무실까지 차렸다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예, 이게 본인이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의 건물 옥상에다가 저렇게 대형 현수막을 걸어놨는데요. 저 건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로타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아주 사람들의 주목도가 높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 건물에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선거 사무실로 쓸 사무실이요. 그래서 국리한 끝에 옥상에다가 선거 사무실을 차렸고 선거 사무실이 있어야 그 건물에 현수막을 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건물만, 잠깐만요. 여기가 네, 지금 보세요. 저기 저 빨갛게 저 천막이 쳐져 있죠? 네. 저게 바로 선거 사무실이라는 겁니다. 옥탑방 사무실 같군요. 맞습니다. 뭐 사실 일반인이 저렇게 했다고 그러면 불법 건물이라고 해서 당장 철거됐을 텐데 네. 저쪽에서는 선거 사무실이라고 해서 네. 그냥 놔두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건물 안에 선거 사무실이 있으니까 저 건물에 저렇게 대형 현수막을 곳곳에다가 사방에다가 설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요. 어쨌건 텐트 색깔은 새누리당 색깔이어서 굉장히 이채롭네요. 우연이겠습니다만 어쨌건 상대 정당의 색깔을 텐트에 활용했습니다. 근데 새누리당 사정은 여전히 복잡하기는 합니다. 김무성 대표랑요,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이한구 의원 바짝 붙었습니다. 오늘 이한구 의원이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내 일자리도 뺏길 거고 대표도 일자리 뺏길 거다. 선거 절대로 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대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자꾸 저렇게 하면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대표가 물러나든지 내가 물러나든지 해야 되잖아요. 당헌 당규 열심히 지키는 사람한테 자꾸 집이 붙으면 안 되지.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지면 큰일 나잖아. 나도 실업자 되지만은 김 대표도 실업자 되는 거 아니지? 네. 저 얘기는 이제 어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네. 그 시도별로 한 개 내지 세 개의 우선 추천 지역을 두도록 하겠다. 이 얘기는 그 기존의 상향식 공천과 결이 다르게 어떤 바꿔야 될 사람을 바꾸고 그곳에 원하는 사람을 꽂아넣기 위한 수순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서 김무성 대표가 오늘 발끈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고 네. 권력을 뒷쪽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으로서 절대 묵과할 수 없다라고 오늘 책상을 꽝 치면서까지 분개를 한 이런 상황인데요. 네. 저런 갈등에 대해서 지금 친박들이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김무성 대표와 그 비박 진영에서는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네.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상당히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야, 4년 전 선거 그리고 8년 전 선거 때 두 번이나 공천도 못 받았던 김무성 대표라 국민 경선, 상향식 공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었던 건데 이한구 카드 때문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의원총회 통해 어떤 결론이 날까요? 굉장히 중요한 새누리당의 선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